옷값을 본인이 3억을 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청와대 비서관을 정말 최순실 본인이 기사 부리듯 했습니다. 이제부터 단독 보도 내용을 하나하나 풀어볼 텐데요. 이 비밀 의상실 관계자들이 처음으로 이 최순실 씨와 이영선 전 행정관의 관계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부터 같이 들어보시죠. 이영선이요? 이영선한테 최순실이 걔도 엄청 힘들어. 진짜 말을 못해. 내가 없었어. 자기 위해서 없어서 그런 거겠지. 이영선도 사람이 충분했어. 최순실 씨가 이영선 전 행정관을 홀대한 거는 뭐 원래 익히 알고 있었지만 저 육성으로 들으니까 생각보다 정도가 심하네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었던 일부 재벌 그룹 뭐 회장이나 또 뭐 자선직 자식들이 이제 운전기사한테 갑질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운전기사한테 뭐 욕도 하고 또 뭐 운전 제대로 못한다고 바로 자르기도 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상황이 또 최순실과 이영선 사이에서 그대로 또 이제 재현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이영선 그 지금 경호관이죠. 경호관 같은 경우는 제2부속실 소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윤전추, 안봉근 이렇게 있었는데 사실 이제 제2부속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와서 보면 거의 최순실의 어떤 자기 사조직 비슷한 그 비서조직 비슷한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영선 경호관 같은 경우는 저 이제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저렇게 전화가 왔을 때 자기가 직접 이제 옷에 닦아서 전화를 이제 건네주기도 하고 최순실이 또 청와대 들어올 때 운전해주기도 하고 지난번 헌재 나와서는 또 본인이 뭐 그렇지 않다고 증언하긴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증언들을 모아보면 결국 이영선 행정관이 이제 최순실의 거의 일거수일투족 또 이런 것들은 이제 같이 비서 역할을 했던 이제 그런 정황들이 읽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최순실이 보면 그런 이영선 행정관이 공직자한테도 보면 운전 제대로 못한다고 계속 홀대를 하고 또 욕을 하고 뭐 이런 것 정황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예, 박 변호사님 뭐 홀대를 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영선 전 행정관이 최순실 씨 때문에 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나 봐요. 이 부분은 사실은 검찰 조사 때 했던 얘기입니다. 사실은 뭐 정확하게 이게 본인이 피해갈 부분만 피해갔는데 자신한테 꼬박꼬박 반말을 하고 뭐 시키기도 하고 그런 얘기들 합니다. 성격 같은 거를 아마 물어봤을 거예요. 검찰 조사할 때 바로 뭐 최순실 아냐 했을 때 모른다 할 거니까 네가 아는 것부터 얘기하라 했을 때 그 얘기를 반말부터 했고 툭툭 짧게 말하고 뭐를 가져오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하면서 결국은 이제 우리 그 VCR은 나오죠. 막 닦아서 주는 모습 예. 그런 게 본인이 원해서보다는 대통령하고 친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은 아마 드러난 부분만 아마 얘기한 게 아닌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고 어떤 알게 됐다. 이 부분은 조금 감추고 있는 게 아닌가. 필요한 부분만 얘기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예. 이영선 경호관은 이 경호학 박사입니다. 경호학 박사. 네, 박사학위도 있어요. 경호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는 분인데 어쨌든 최순실 씨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평가 쳐라. 예. 여러 가지 이거는 맞겠죠. 예. 다른 거는 몰라도 다른 건 구체적으로 더 얘기를 하면 모르겠지만 이건 아마 조사하는 사람이 저 좋다 모르면 최순실 성격이라든지 만나는 거 있지 않느냐. 얘기해보라 했을 때 본인이 그대로 느낀 걸 얘기한 것 같아요. 이거는 맞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반말했냐 이런 걸 얘기를 더 하진 않았겠지만 반말하고 짧게 하고 지시하고 이런 부분은 아마 맞지 않을까. 우리 채널의 단독 그 증언하고 그 일치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이영선은 어쩔 수 없이 했지 않을까. 최순실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선 경호관 그리고 최순실 씨에게 이 저희 단독 보도 두 사람이 이런 관계였다라는 걸 하는 이유는 바로 핵심은 이영선 씨 옷값일 텐데 그렇죠. 옷값 3억 대납 어제 저 채널에도 보도했습니다만 취임 뒤에도 그랬다. 근데 청와대가 이 사태가 불거진 이후 서둘러서 옷값을 지불한 건 맞잖아요. 최순실 씨한테. 이게 연결고리 중에 핵심 아닐까요? 예, 저도 아침에 이제 동아일보 단독 보도를 보고 다시 확인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9월 달입니다. 작년 9월. 2016년 9월에 그 이 행정관을 통해서 윤전추 행정관을 통해서 3번 400만 원씩 3번을 1,200만 원 지출했다고 그러는데 그동안의 옷값에 비하면 1,200만 원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9월의 시점이 어떤 때입니까? 이미 9월의 시점은 7월 달부터 7월 26일 날 최초 보도가 나갔고 그 K미르재단에 보도가 나갔고 그다음에 9월 달에는 그 정동춘 그 이사장이 그 최순실 씨의 최측근이다 마사지 센터장이 단골 마사지 센터장에 해서 그 보도가 막 나가면서 문제가 불거지니까
벌써 치밀하게 준비를 한 거예요. 아, 이게 나중에 이 옷값이 뇌물 관계로 돼서 복잡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우선 이걸 갖다 지불하도록 해라 라면서 대통령께서 직접 이거 갖다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특검도 그렇게 이미 판단을 해버린 겁니다. 특검에서도 판단을 한 게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가지고 일부러 사전에 지금 방지용으로 이렇게 돈을 준 것으로 그렇게 판단한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박 변호사님 네. 최순실 씨도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박 대통령한테 돈을 받았다 뭐 이런 네.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윤 전추 전 행정관 얘기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얘기는 안 했지만 이게 VCR에 물증이 나와 있어요. 돈을 팍팍 뽑는 모습이 나와 있고 의상실에 의상을 구입하는 모습 나와 있고 예. 이게 대통령 돈이라도 문제고 아니면 최순실 돈이라 문제라고 우리 언론에서 많이 지적을 했죠. 예. 최순실 돈이면 뇌물이 되고요. 대통령 돈이면 이 어떤 뭐 처리 없이 그냥 쓴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영선, 윤전추는 얘기했는데 최순실까지는 정확하게 이렇게 짜지를 못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큰 틀에서만 대통령한테 받긴 받았는데 그 경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얘기를 못한 걸로 보입니다. 결국은 요 돈 자체가 뇌물은 아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직접 받았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만요. 현장 잠깐 볼게요. 저희가 조윤선 전 장관 얘기를 첫 번째 주제를 했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문화체육부 관광부가 한 3, 4분 뒤면은 대국민 사과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이제 2시에 시작이 되는 대로 현장 잠깐 연결해서 이 사과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들어올게요. 옷값 문제, 이 뇌물죄 부분에 대해서 본질을 파악했어요. 정 의원님. 근데 잠깐만 호흡만 좀 쉬어가면 3년도 안 되는 시간에 대통령이 의상비가 3억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겁니까 이게? 이 정도 돈이 들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물론 이제 누구의 그 브랜드로 옷을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글쎄요. 이렇게 옷값이 많이 들었을까? 그리고 대통령 옷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예. 공식석상에서 그 예. 옷이 그렇게 비싼 옷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평범한 공식적인 어떤 그 유니폼 같은 옷들이고 디자인도 거의 유사한데 그래서 저는 이게 3억이 들었다 그래갖고 이걸 최순실이 중간에 이렇게 전달자 역할을 한 건지 아니면 최순실 스스로가 내가 3억을 냈다라고 대통령한테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옷 자체가 그렇게 3억씩 들 정도의 고가의 옷같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 생각이라서 틀릴 수도 있지만 그러면 만약에 그 돈 3억이란 돈이 원래는 진짜 옷값이 1억밖에 안 되는데 부풀려졌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봐요. 우리 황앵커나 저나 분장실에서 옷 갖다 입는데 오늘 두 분 얘기 많이 하시네요. 예. 그렇게 옷값이 더군다나 의상실이 따로 개인적으로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그 원 재료비로 보면 이렇게 많이 들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옷값이 굉장히 부풀려져 있다라는 개인적인 느낌이 있어요. 제 생각으로.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지금 거기 보면 직원들이 한 3-4명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결국 여기서 다른 옷을 만드는 게 아니고 유일하게 대통령 옷을 만들기 때문에 그 단가 자체가 상당히 높았던 거죠. 왜냐하면 보면 이 천의 재질 자체는 그렇게 높은 게 아니라고 그럽니다. 보면 뭐 전문가들이 보면 그렇지만 거기에 보면 이제 옷을 만드는 분들이 전적으로 대통령의 옷을 만들기 위해서 고용된 분들이고 또 임금을 주는 받는 거기 때문에 그 한 벌당 옷 자체가 다른 거에 비해서 사실 어떤 기성복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훨씬 높은 거죠 사실은. 예. 그 한 사람만을 위한 옷이니까. 그래서 부풀려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번에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그 영부인이 입고 나온 랄프 로렌의 옷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하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비판한 사람이라도 그 어떤 그 메이드 인 뭐 USA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예. 영부인들이 오히려 그런 브랜드를 입고 또 그렇게 대한민국 제품들을 홍보할 수도 있는데 딱 대통령 옷만 있기 때문에 단가가 비싸다. 사실 옷이 비싼 이유는 디자인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예, 민 원장님 저는 굉장히 단순한 의문점이 생겼어요. 이 박 대통령 연봉의 대부분을 그럼 옷값에 썼다는 얘긴데 재산 신고한 걸 살펴보니까 또 재산은 늘어요.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두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게 결국에는 최순실 씨가 대통령의 다른 지갑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거기서 돈을 그 지불하고 이렇게 쓴 게 아니냐. 그래서 그 대통령의 재산은 계속 늘어나고 옷은 최순실 씨가 다른 지갑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지출해주고 이런 층이 아니냐 이렇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저도 취재 과정에서 사실 오래전에 들었습니다만은 예. 최순실 씨한테 1년에 한 15억에서 20억이 갔대요. 어. 그런 그 지금 의혹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최순실 씨가 가서 그 대통령이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 있지 않습니까? 품위유지비. 근데 원래 그 돈도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최도술 수석, 총무수석이 그 잘못 써가지고 결국 사법 처리됐거든요. 예. 그 돈을 나중에 사후에 쓰기 위해서 근데 영수증이 필요 없어도 그 품위 유지비는 뭐냐면 불우이웃성금이라든지 뭐 재난성금이라든지 대통령이 이렇게 1호금을 주는 이런 여러 가지들에 쓸 수 있는 그런 돈이거든요. 영수증 굳이 안 챙기더라도. 예. 그래야 되지 이걸 대통령의 사적인 무슨 옷을 챙기기 위해서 최순실한테 일괄적으로 그렇게 맡겼다 해도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저 의상비 3억 부분은 계속 캐면 캘수록 문제가 많이 나오겠네요. 아 문제가 많이 나죠. 그 대통령이 받았으면 그게 뇌물이 되는 거고 대통령이 또 그냥 품위 유지비 대통령 예산에서 지급을 했으면은 그 예산 지급에 있어서 편법 예산 지급이고 여러 가지 이래저래 문제가 될 수밖에 그러니까 없어요. 이거는요 지금 김영란법이 시행 중이잖아요. 그렇죠. 만약 김영란법 시행위에 받았으면 김영란법 위반도 됩니다. 예. 이게 부정청탁에 관한 그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걸리는 게 많군요. 박준 변호사님. 네. 근데 이거 뭐 잠시만요. 문체부가 지금 사과문을 발표하는데 길게는 아니겠지만 짧게 핵심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의 다짐과 대책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를 포함한 문화체육관광부 실국장 이상 간부들은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문화예술인과 국민 여러분께 크나큰 고통과 실망, 좌절을 안겨드렸습니다. 예술 표현의 자유와 창의성을 지키는 보루가 되어야 할 우리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공 지원에서 배제되는 예술인 명단으로 인해 문화예술 지원의 공정성 문제를 야기한 것에 대하여 너무나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 이런 행태를 미리 철저하게 파악하여 진실을 국민 여러분께 밝히고 신속한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누구보다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앞장서야 할 실국장들부터 통절하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네, 정부 세종청사에서 다시 스튜디오로 왔습니다. 송수근 문체부 장관 직무대행이 2시에 이제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습니다. 예, 이 의원님 그런데 네. 지금 마이크를 잡았던 송수근 직무대행도 사실 이번 사건과 연루돼 있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적절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뭐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송수근 지금 대행도 지금 제1차관인데 저분이 이제 아마 TF 팀장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특검에서도 조사도 받고 했었는데 지금 사실 뭐 문체부 공무원들 중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장관이나 차관이 뭐 청와대 지시를 하는데 뭐 이행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모두가 다 인류가 됐는데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그 어떤 지금 현재 구속된 사람들을 보면 이제 주도적으로 명단을 작성했던 사람들 예. 어쩔 수 없이 사실은 늘공이잖아요. 저분들은 계속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늘 그분들에 공무원이요? 대해서는 좀 다른 차원의 어떤 접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이제 문체부 잠깐 사과 기자회견을 잠깐 듣고 왔고요. 이제 다시 의상, 옷, 대납 의혹 얘기를 다시 가볼게요. 박준 변호사님. 네. 그런데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그 의상비 3억 대납, 3억에는 계속 문제를 파보면 또 다른 이제 꼬리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민 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거 말고도 박근혜 대통령 의상 가운데 40벌은 딱 한 번만 입고 끝났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저 지금 통계를 좀 내보니까 1회 착용한 옷이 40벌이고요. 2회 착용한 것이 25벌 되고 3회가 14벌, 4회가 15벌. 16회 착용하는 건 가장 나오는 저 옷으로 좀 나와 있는데 글쎄 뭐 저도 여성이 아니라서 또 그리고 또 대통령은 VIP고 또 아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옷을 조금 뭐 편하게 갈아입을 수도 있어야 되고 한 번 입고 또 마음에 안 들면 안 입을 수 있고 그거까지 뭐라 하는 건 우리가 예. 옷을 40번 입는다 얘가 한 번 빠이 입은 게 40밖에 안 된다 이래가 그것도 잘 문제가 없긴 없는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조금 비싼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갑자기 당황하시니까 사투리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정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아, 저거는 이제 대통령이잖아요. 그리고 예. 해외 순방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를 든다면 뭐 중국을 순방한다 그러면은 금색 옷을 입었고 또 중동을 순방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옷을
입다 보니까 그 옷을 자주 입을 수 있는 어떤 그 업무에 그 적합한 옷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면 예.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40벌을 한 번만 입고 안 입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 대통령이라는 어떤 그 대한민국 최고의 공직을 수행하면서 이 정도는 제가 볼 때는 그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통령이 물론 뭐 여러 가지 패션적인 면에서 뭐 할 수는 있어요. 뭐 지금의 영국의 메이 수상 같은 경우도 뭐 이런 패션 리더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또 메르켈 그 독일 총리를 보면 정말 그 어떤 일에 집중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보면 그러니까 좀 너무 과도하다는 좀 느낌이 들어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지금 뭐야 기자들이 다 일일이 찍은 사진들을 이제 다 이제 다 이제 모아서 이제 아까 그 한 분석하고 판으로 있거든요. 나왔었어요 화면에. 네. 예. 그런 차원이라 본다면 아무래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옷과 관련해서도 뭐 여러 가지 뭐 자기 어떤 스타일에 따라 입을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저것 자체가 한편으로는 또 고민스럽잖아요. 매일 무슨 옷을 입어야 될지. 이제 그런 것과 함께 자기 일에 좀 집중하는 시간이 좀 저는 떨어지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많은 옷을 이렇게 입었다는 것 자체는 좀 과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컨대 중국의 시진핑 부부를 만날 때 정말 굉장히 그 부담스러운 빨간 옷에 중국식으로 술을 넣은 옷을 직무를 하면서 입기는 쉽지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뭐 지금 그 관저에서 업무를 보는 게 옷 때문에 관저에서 업무를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지금 저 옷보다 더 중요한 건 다른 이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뜻입니다. 근데 뭐 국정농단 사건만 이렇게 터지지 않았으면 저것도 아무 문제 없는 일인데 또 저 의상비 3억 최순실 씨가 대납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 때문에 저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박준 변호사님 유언장 얘기가 나왔는데 네. 이게 만약에 불씨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저 유언장을 이제 장시호가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순실이가 뭘 부탁을 했는데 그 중에 유언장도 있으니까 좀 챙겨라고 했는데 그래서 장시호의 어떤 진술을 토대로 해가지고 특검이 좀 추적을 해봤는데 결국은 유언장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유언장이 왜 의미가 있느냐? 유언장에 사실 가장 중요한 재산상을 다 적어놓습니다. 최태민 일가 것이요. 그렇죠. 최소한 최순실 건 다 적어놓을 겁니다. 이게 재산이 등기돼 있고 자신 명의면 모르겠지만 등기가 안 돼 있고 차명으로 돼 있고 무기명 이런 것들은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밖에 없고 본인의 유언장에는 다 기재를 합니다. 예. 이거는 뭐 정유래한테 주고 이거는 누구한테 주고 이건 누구한테 주고 그렇다면 그 유언장을 찾는다면 최순실의 어떤 재산 범위를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거긴 한데 지금 장시호 그 얘기를 했지만 특검은 추적은 하고 있는데 아직 확보는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옷값 3억 냈다고 청와대 비서관을 기사 부리듯 했던 최순실 씨 그리고 유언장 얘기로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옷값을 본인이 3억을 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청와대 비서관을 정말 최순실 본인이 기사 부리듯 했습니다. 이제부터 단독 보도 내용을 하나하나 풀어볼 텐데요. 이 비밀 의상실 관계자들이 처음으로 이 최순실 씨와 이영선 전 행정관의 관계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부터 같이 들어보시죠. 운전하다가 좀 브레이크 갔잖아. 이영선이요? 이영선한테 최순실이 걔도 엄청 힘들어. 진짜 말을 못해. 내가 어쩔 수 없고 자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겠지만 이영선도 사람이 충분했어. 최순실 씨가 이영선 전 행정관을 홀대한 거는 뭐 원래 익히 알고 있었지만 저 육성으로 들으니까 생각보다 정도가 심하네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었던 일부 재벌 그룹 뭐 회장이나 또 뭐 자선직 자식들이 이제 운전기사한테 갑질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운전기사한테 뭐 욕도 하고 또 뭐 운전 제대로 못한다고 바로 자르기도 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상황이 또 최순실과 이영선 사이에서 그대로 또 이제 재현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이영선 버린 겁니다. 특검에서도 판단을 한 게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가지고 일부러 사전에 지금 방지용으로 이렇게 돈을 준 것으로 그렇게 판단한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박 변호사님 네. 최순실 씨도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박 대통령한테 돈을 받았다 뭐 이런 네.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윤 전추 전 행정관 얘기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얘기는 안 했지만 이게 VCR에 물증이 나와 있어요. 돈을 팍팍 뽑는 모습이 나와 있고 의상실에 의상을 구입하는 모습 나와 있고 예. 이게 대통령 돈이라도 문제고 아니면 최순실 돈이라 문제라고 우리 언론에서 많이 지적을 했죠. 예. 최순실 돈이면 뇌물이 되고요. 대통령 돈이면 이 어떤 뭐 처리 없이 그냥 쓴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영선, 윤 전추는 얘기했는데 최순실까지는 정확하게 이렇게
짜지를 못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큰 틀에서만 대통령한테 받긴 받았는데 그 경로라든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얘기를 못한 걸로 보입니다. 결국은 요 돈 자체가 뇌물은 아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직접 받았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만요. 현장 잠깐 볼게요. 저희가 조윤선 전 장관 얘기를 첫 번째 주제를 했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문화체육부 관광부가 한 3, 4분 뒤면은 대국민 사과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길지. 성경호관 그리고 최순실 씨 얘기, 이 저희 단독 보도 두 사람이 이런 관계였다라는 걸 하는 이유는 바로 핵심은 민영사지 옷값일 텐데. 그렇죠. 옷값 3억 대납 어제 저 채널에도 보도했습니다만 취임 뒤에도 그랬다. 근데 청와대가 이 사태가 불거진 이후 서둘러서 옷값을 지불한 건 맞잖아요. 최순실 씨한테. 이게 연결고리 중에 핵심 아닐까요? 예, 저도 아침에 이제 동아일보 단독 보도를 보고 다시 확인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9월 달입니다. 작년 9월, 2016년 9월에 그 이 행정관을 통해서 윤전추 행정관을 통해서 3번 400만 원씩 3번을 1,200만 원 지출했다고 그러는데 그동안의 옷값에 비하면 1,200만 원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9월의 시점이 어떤 때입니까? 이미 9월의 시점은 7월 달부터 7월 26일 날 최초 보도가 나갔고 그 K미르젠에 보도가 나갔고 그다음에 9월 달에는 그 정동춘 그 이사장이 그 최순실 씨의 최측근이다 마사지 센터장이 단골 마사지 센터장이 해서 그 보도가 막 나가면서 문제가 불거지니까 벌써 치밀하게 준비를 한 거예요. 아 이게 나중에 이 옷값이 뇌물 관계로 돼서 복잡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우선 이걸 갖다 지불하도록 해라 라면서 대통령께서 직접 이거 갖다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특검도 그렇게 이미 판단을 해요. 지금 경호관이죠. 경호관 같은 경우는 제2부속실 소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윤전추, 안봉근 이렇게 있었는데 사실 이제 제2부속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와서 보면 거의 최순실의 어떤 자기 사조직 비슷한 그 비서조직 비슷한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영선 경호관 같은 경우는 저 이제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저렇게 전화가 왔을 때 자기가 직접 이제 옷에 닦아서 전화를 이제 건네주기도 하고 최순실이 또 청와대 들어올 때 운전해주기도 하고 지난번 헌재 나와서는 또 본인이 뭐 그렇지 않다고 증언을 하긴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증언들을 모아보면 결국 이영선 행정관이 이제 최순실의 거의 일거수일투족 또 이런 것들은 이제 같이 비서 역할을 했던 이제 그런 정황들이 읽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최순실이 보면 그런 이영선 행정관이 공직자한테도 보면 운전 제대로 못한다고 계속 홀대를 하고 또 욕을 하고 뭐 이런 것 정황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예, 박 변호사님 뭐 홀대를 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영선 전 행정관이 최순실 씨 때문에 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나 봐요. 이 부분은 사실은 검찰 조사 때 했던 얘기입니다. 사실은 뭐 정확하게 이게 본인이 피해갈 부분만 피해갔는데 자신한테 꼬박꼬박 반말을 하고 뭐 시키기도 하고 그런 얘기들 합니다. 그 성격 같은 거를 아마 물어봤을 거예요. 검찰 조사할 때 바로 뭐 최순실 아냐 했을 때 모른다 할 거니까 네가 아는 것부터 얘기하라 했을 때 그 얘기를 반말부터 했고 툭툭 짧게 말하고 뭐를 가져오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하면서 결국은 이제 우리 그 VCR은 나오죠. 막 닦아서 주는 모습 예. 그런 게 본인이 원해서보다는 대통령하고 친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은 아마 드러난 부분만 아마 얘기한 게 아닌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고 어떤 알게 됐다. 이 부분은 조금 감추고 있는 게 아닌가. 필요한 부분만 얘기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예. 이영선 경호관은 이 경호학 박사입니다. 경호학 박사. 네, 박사학위도 있어요. 경호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는 분인데 어쨌든 최순실 씨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평가 쳐라. 예. 여러 가지 이거는 맞겠죠. 예. 다른 거는 몰라도 다른 건 구체적으로 더 얘기를 하면 모르겠지만 이건 아마 조사하는 사람이 저 좋다 모르면 최순실 성격이라든지 만나는 걸 있지 않느냐. 얘기해보라 했을 때 본인이 그대로 느낀 걸 얘기한 것 같아요. 이거는 맞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반말했냐 이런 걸 얘기를 더 하진 않았겠지만 반말하고 짧게 하고 지시하고 이런 부분은 아마 맞지 않을까. 우리 채널의 단독 그 증언하고 그 일치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이영선은 어쩔 수 없이 했지 않을까. 최순실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